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스트레스가 왜 우리 몸에 나쁘고 그것이 왜 병이 돼가는 거고 왜 우울증이 되고 심장이 나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고통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든 많든 이렇게 다 스트레스를 받죠. 또 연구에 의하면 그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도가 적절하게 올라가 있을 때 또 성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성과를 올리거나 일을 추진하거나 그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실험 리서치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들에게 아동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9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의 그 침을 분석했어요. 침을. 근데 이제 이 침 속에 뭐 우리의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우리 체액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고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뭐냐면은 그 DNA 메틸화를 측정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DNA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유전자죠.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그 DNA라는 이제 세포 속에 조그마한 물질이 있는데, 그 DNA가 이 DNA를 이렇게 복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DNA 복제가 일어나고, 그 복제가 일어난 것이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틸화라는 거는 유전자를 이렇게 어떻게 발현시키고 또 어떻게 발현을 막거나 유전자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그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 메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틸화가 많이 될수록 뭐 좋든지 또는 뭐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든다든지 또 나쁜 쪽으로 발현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 메틸화라는 건데, 연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이 메틸화에 문제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세포 속에 그 스트레스가 남아있고 그것이 삶을 살아갈 때 발현이 돼가지고 병이 되거나 더 적응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이 유년기에 아주 어린 아동기에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우리를 그 스트레스부터 보호하는 우리 뇌에 체내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해요.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약자로 GABA, GABA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신경전달 억제 물질인데, 이것이 많아지면 천연 안정제 같은 것을 해서요,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요소가 되고요. 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옥시토신,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에요. 젖을 분비시키고 아이를 키우게 하고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옥시토신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호르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말하자면 우리의 기분이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업다운이 있을 때 이것의 그 업다운을 잡아주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면 그 차의 의자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막 덜컹거린 것을 잡아주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잘 돼 있는 차가 고급차예요. 그런 차를 타고 가면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거든요. 이런 역할을 세로토닌이 해주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이 이제 관계가 있는 거는 되게 많이 관계되어 있는 거는 수면이거든요. 예, 수면에 이렇게 수면 그 시간들을 조절해주고 수면과 또 깨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는 게 이제 멜라토닌인데 이 멜라토닌이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바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또 이제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질이 많아야 우리가 이제 삶에서 덜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갱년기가 되면 이 옥시토신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멜라토닌도요, 갱년기가 되면 그 분비량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되게 힘들어하죠, 여성분들이. 저도 이제 갱년기를 지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갱년기 이전에는 잠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이 잠이 한 번 깨면 안 든다거나 또 그 전에는 뭐 커피를 마셔도 그렇게 잠에 영향이 없었는데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잠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게 이제 갱년기 이후거든요. 아마 그것도 아마 이런 호르몬과 영향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오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비타민 D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더라. 지금 이런 게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비타민 D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비타민 D가 우울증 예방이나 뭐 비만이나 많은 부분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내과에 갔더니 그 비타민 D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비타민 D가 좀 뭐 떨어졌다든가 그래서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비타민 D가 뭐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당뇨병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되게 낮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행복도나 건강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뭐 음식을, 지중해성 음식을 거기서 올리브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햇빛이 많이 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이 햇볕이 굉장히 좋은 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또 두려움이 있냐면 햇볕을 많이 쬐서 뭐 피부암에 걸린다.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라.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실은 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쬐서 얻는 득이 실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양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쪽을 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든 우리가 햇볕을 어느 정도 받는 거, 과다한 햇볕이 아니라 햇볕을 받는 거, 햇볕 속에서 걷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다음 또 이런 게 있대요. 멜라토닌이 되게 중요한데 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게 하려면 이 밤에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때 창문에 이제 암막 커튼을 한다든지 밤에 이렇게 불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없게 하고 잔다든지 이런 것도 멜라토닌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어야 되겠죠.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세계 대회 나가가지고 그 머슬 대회 나가서 전 세계 1등을 하시고 막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언뜻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 이렇게 먹는 거를 막 챙기니까 옆에서 인터뷰 하시는 분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요. 헬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머슬 운동을 많이 하는데 실은 이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뭐 단백질, 그리고 뭐 좋은 어떤 기름, 이제 예를 들어 올리브유 뭐 이런 거 챙겨서 항상 먹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그 야채, 야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챙겨 먹으려고 해도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야채 먹는 거, 또 요즘 뭐 많이 하는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해서 또 뭐 인스턴트 음식 적게 먹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떠냐면 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게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100살을 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건강 나이가 그렇게 그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여자 같은 경우에 78세던가? 그래서 거의 11년인가를 그 이게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항산화 음식 먹고 또 여러분 항산화 음식이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베리류라든지 뭐 야채 뭐 카로틴, 비타민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많이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햇볕이나 또 이렇게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그중에서 또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 관리죠. 수면 관리.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저도 몰랐어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옆에서 바스락만 해도 깨는 이상한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먹어야 되고 햇볕도 잘 쬐야 되고 밤에 잘 때는 어두운 불빛으로 만들어서 불빛이 없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면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